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물론이고요. 미국 주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장 투자 힌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늘 이슈몰이하는 우리 종목, 미국장 종목 해설해 주시는 권중국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주식 영업팀 주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임님. 안녕하십니까? 네, 1분기 어닝 시즌의 슈퍼위크 저희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소개를 해주셨던 게 바로 코카콜라 KO였는데요. 또 실적이 이번에 시정 추정치 상회하는 실적으로 잘 나왔네요. 그렇죠? 네네. 오늘 살펴볼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미국의 누구나 유명한 메타 플랫폼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알려졌던 기업인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SNS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메타 플랫폼. 자, 이제 사업 내용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는 2004년, 그러니까 거의 지금 19년 정도 된 회사이고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SNS 플랫폼, SNS 업체로 시작을 했는데 상장은 2012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2012년에 이제 인스타그램, 그 사진과 동영상을 위주로 하는 SNS 업체인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했었고요. 2014년에는 이제 그 메신징 앱, 왓츠앱이라고 하는 그 유럽과 뭐 글로벌 여러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앱도 인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오큘러스라고 하는 VR 기기 하드웨어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이쪽 시장에 대해 강조를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11년에 이 메타버스 사업에 우리는 주력을 해보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사명을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 플랫폼스로 바뀌는, 현재 티커는 이제 META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SNS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의 주 매출이 현재는 거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SNS이긴 하지만 실제로 매출단에서 보면 돈은 다 광고에서 버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메타라는 사명으로 바뀐 이후에는 확실히 회사에서는 좀 메타 플랫폼스, 메타버스에 관련된 사업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장 마감하고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 시간외에서 지금 11%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적 현황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오늘 장 마감 후에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장이 끝났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진행 중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실적 발표에서 나온 내용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좀 시장이 좀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 직전 분기 실적 리뷰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 말고 지난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 4분기 이제 321억 달러 정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약 마이너스 4.5% 기록을 한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약 16% 정도 상승하는 그런 매출을 발표했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거의 마이너스 49%니까 거의 절반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역시 영업이익도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13% 정도 상승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7%에서 19% 정도, 거의 20% 정도니까 사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지난 분기가 실적이 있었는데, 역시 좀 3분기 연속 매출에 대한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사실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 메타 플랫폼의 주가가 굉장한 급락을 보였었는데, 그러한 이유들이 이제 실적의 숫자에서도 나타났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사업부별로 조금 봤을 때 이제 아까도 제가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광고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4% 정도 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디지털 광고 시장 자체가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지속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관련해서 그 기존에 이제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 기존의 페이스북,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지난 이제 작년에 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온라인 광고 시장의 매출 비중이 구글이 약 29% 정도,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스가 20% 정도에서 합쳤을 때 48% 정도 차지를 했었었는데 이 두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 미만을 기록한 해가 거의 2014년 이후로 8년 만이었었으니까 확실히 이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메타도 그와 관련돼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광고 매출이 좀 소폭 둔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적 발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사실 이제 광고 노출 수 자체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조금 늘어난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단가가 좀 낮아지면서 이제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낙 작년에 핫했었던 그 애플 앱스토어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 네. 때문에 이 발표가 되면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타깃해서 광고를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 부분이 이제 뭐 일본 틱톡으로 또 옮겨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좀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실적이 지난 분기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페이스북 자체의 이 일간 이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분기에는 20억 명 이상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는데 그랬죠. 네. 이런 부분들이나 뭐 이제 숏폼 컨텐츠니까 뭐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의 릴스와 같은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 시간에 대한 점유율이 촉대되면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커졌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타라는 사업명에 걸맞게 이제 이 메타버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리얼리티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신규 출시했었던 그 VR 기기가 사실 이제 판매가 그렇게 예상치보다는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약 7% 정도 역시도 좀 하락하는, 특히나 이쪽 같은 거 뭐 비용 계속해서 또 드리겠지만 이 비용 같은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누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쪽에 대한 비용치가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 누적 치료했을 때도 수백억 달러 누적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난 분기에도 그렇고 아마 이번 분기에서도 이 비용에 관련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포인트로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더 네네. 기대감을 충족시켰다 보니까 그 작년 연말 이후에 좀 주가가 기대감을 많이 반영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오늘까지 또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 부분도 역시나 비용 통제에 대한 기대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오큘러스 말씀 주셨습니다. VR 기기 아직은 좀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사실은 이용을 맞아요. 편리하게 하기에는 이 경량화, VR 기기의 경량화를 저희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실적 지금 탑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보다 더 이제 그렇죠. 브레이크다운이 나오겠지만 자세한 부분은 나올 텐데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추정치가 270억 달러였는데요. 286억 달러로 시장 추정치 비트 상회하는 매출 기록을 했고요. EPS 같은 경우도 시장 추정치가 2.02달러였는데 2.20전 2불 20전으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시간외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11% 정도 폭등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 저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메타버스 사업도 그렇고 네. 비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 시장에서는 이 비용 절감, 비용 통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CEO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2023년 마크 주커버크는 이 메타는 이제 올해는 효율성의 해다라고 선포를 할 정도로 네네. 지금 2022년 11월에도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11,000명 이미 이제 구조조정이 되었고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또 1만 명 정도가 좀 구조조정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제 작년에 4분기 대비했을 때는 거의 지금 20% 이상 좀 인력이 줄어들면서 이 비용으로 이 구조조정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기대값이 한 30억에서 50억 달러로 지금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최대로는 어떤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80억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다. 네. 뭐 그렇게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지난 분기 실적에서 발표했었던 그 비용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 대비 좀 축소했었던 부분들도 사실 시장에서 좀 좋게 봤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제 기술 이번에 구조조정이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직군이 사실 이제 기술직 위주인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기업에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비용 통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발표를 했을 때 좀 주가가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관련된 뭐 호라이즌 월드라던가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그런 제품들이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이 메타의 주력 사업이 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난달 실적에서는 이 언급한 횟수로 봤을 때 AI 같은 경우에는 약 28번 정도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메타버스에 언급한 횟수는 7번 정도로 사실 이제 회사에서도 이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시장에서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얼마나 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이 메타 플랫폼들 투자하는 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실 메타도 그렇고 이제 이 AI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해온 시간이 꽤 네. 긴데 이 애플이 이제 개 이용자들한테 어떤 개인 정보를 이용할 때 이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생기면서 이제 이 타깃형 광고가 어려워졌는데 네. 그럼 이분들을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AI를 통한 알고리즘으로 좀 타깃형 광고를 네. 지향하는 것이 이 메타의 움직임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혹시나 그 애플의 약영향이 상쇄되는 좀 그런 기대감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좀 이 메타 플랫폼즈의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여전히 사실 성장의 가능성은 뭐 워낙에 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활성, 뭐 그쵸. 이용자 수, 사용자 수, 유저 수일 텐데 이번에 또 어닝 시즌을 맞아서 이번 어닝 발표를 하면서 DAU 일간 활성 사용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억 4천만 명으로 나와서 작년 대비 5%또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좀 우려하던 부분이었었는데요. 뭐 5% 정도면 그죠? 또 잘 나온 편이어서 이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월가의 투자 의견이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11% 급등하면서 사실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지금 월가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사실 이제 최근 3개월간의 이제 이 메타 플랫폼스의 투자 의견을 제시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을 살펴보면요. 네. 총 49명 중에 이제 매수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가 49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홀드, 중립이 7명, 그다음에 매도가 3명이었습니다. 목표 가격으로는 이제 가장 높은 제시된 목표가가 305달러 정도, 그다음에 최저 가격이 이제 110달러에서 평균이 약 236.5달러 수준이니까 현재 지금 시간에서 올라와 있는 가격이랑 사실 이제 갭이 많이 좀 줄어든 그런 목표가가 제시가 되었는데 사실 이제 연말부터 어떤 수치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사실 낙폭 과대에 따른 기대감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시간도에서 233불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목표가는 305달러로 제시가 된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관련돼서 또 국내나 해외 종목들 중에 어떤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비교군으로요. 좀 부분별로 나눠서 보게 되면 네. 일단 SNS로 봤을 때는 이제 SNAP라는 종목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스냅이라는 또 네네. 기업이 있고요. 다만 이제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온라인 광고, 요거를 비교했을 때는 관련된 기업이 또 구글, 알파벳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면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이 메타 플랫폼의 부분별로 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또 다음 주에는 어떤 기업 소개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타 플랫폼 종목 이야기 풀어주신 권준국 주임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